배우 노주현, 왜 이런 나쁜 일이 그의 인생 말미에 닥쳐야 했을까? 78세라는 나이, 삶의 노을빛 끝자락에서 그는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대중 앞에 선 그의 미소와 카리스마, 수많은 배역 속에 담긴 진심, 그리고 인간 노주현의 따뜻한 눈빛까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은 말없이 그를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의 병이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은 조용히 전해졌다. 오래전 이겨낸 줄 알았던 병마가 다시금 그의 몸을 침범했을 때 그는 처음엔 조용히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가까운 이들은 알았다. 그의 숨결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고통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그의 자녀 노승희 씨와 노우석 씨는 아버지의 그 조용한 미소 속에서 점점 짙어지는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강함 뒤에 슬픔이 있었어요. 노승희 씨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노우석 씨 또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손은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자식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깊고 넓었다. 그를 아는 동료 배우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실을 찾았다. 함께 무대에 섰던 이순재 선생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야 겨우 안으로 들어섰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노주현은 단지 배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형이고 친구였어요.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었고 너무 소중했죠. 방송국 후배들이 보내온 꽃다발 옆에는 손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어떤 이는 선배님 덕분에 연기를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썼고, 또 어떤 이는 당신의 영희는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 모든 글들 위로 조용한 병실의 공기마저 먹먹해졌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팬들이 전해온 목소리였다.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그의 존재가 마치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팬들의 고백은 그의 삶이 단순한 연기를 넘어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를 말해준다. 어느 40대 여성 팬은 직접 손뜨게 한 목도리를 병원에 보냈다. 중학생 때에서 선생님을 보고 처음으로 아버지란 존재를 따뜻하게 느꼈어요. 늘 감사했어요. 병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그는 오래된 대본책을 넘겨보았다.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듯 입술을 조금씩 움직였다. 노우석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연기자였어요. 인생이 무대였고 우리는 그 관객이었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배우에게,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또다시 찾아왔냐고 묻는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아껴준 사람들, 함께 웃고 울었던 동료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준 가족에게 작은 손짓으로 고마움을 전할 뿐이었다. 그를 위한 조용한 음악이 병실에 울려 퍼졌다. 예전 무대에서 불렀던 짧은 노래,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불렀던 멜로디. 그 곡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멜로디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노주현이라는 배우는 단지 긴 커리어를 가진 예술인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삶의 등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였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청춘 그 자체였다. 그의 마지막 인사를 듣는 이들은 말한다.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진실한 고백이리라.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말 없는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배우 노주현은 1946년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태어났다.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가혹함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그의 아버지는 전쟁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노주현은 홀어머니와 형제자매와 함께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라났다. 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사진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담담히 말했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어린 시절 내내 가슴에 맺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다. 어머니는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고 노주현은 가끔 학교를 빠지고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의 형 노용학은 이후 LG전자 부회장이라는 큰 자리에 올랐지만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형제들은 각자의 길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했고 그 길 끝에서 서로의 존재가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누나였다. 어린 시절 예술의 재능이 있었던 누나는 결국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서 화가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평생 누나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지만 조용히 말하곤 했다. 누나도 나처럼 예술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일찍이 세상의 냉혹함을 배웠고 그런 환경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연기를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 연극 무대에서였다. 무대 위에서 그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고 관객의 박수는 삶에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다. 1967년 그는 동양방송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게 된다. 21살의 청년 노주현은 단단한 눈빛과 또렷한 발성, 그리고 눈물 어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연기로 단번에 주목받았다. 하지만 유명세와는 별개로 그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당시 방송계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경쟁이 치열했으며 단역을 전전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매일같이 새벽 첫 차를 타고 방송국에 나가 조명 설치를 도우며 스태프들과 함께 움직였다. 연기는 현장에서 배워야 한다는 철학 하나로 그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배역이 없을 때도 그는 조용히 스크립트를 외우고 거울 앞에서 표정을 연습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드라마의 주연 자리를 맡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 그의 영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단지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화면 너머로 전달되는 따뜻한 감정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특히 가난한 아버지, 헌신적인 남편, 희생적인 형사의 역할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그대로 녹여냈고 그것이 그의 연기에 깊이를 더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스타로의 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난과 눈물, 수많은 밤의 외로움을 이겨낸 한 인간의 이야기였다. 노주현은 인터뷰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 한 소년이 아버지를 잃고 가난 속에서 자라나 자신의 꿈을 쥐고 세상의 냉대와 싸워온 여정, 그리고 결국 국민 배우로 불리게 되기까지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제 그의 병상 앞에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인다. 그토록 강인했던 분이 이렇게 아파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동료들. 우리에게 당신은 영원한 연기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후배들. 그리고 당신이 있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팬들. 삶의 마지막 계절 앞에서
그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피룬동 골목길의 바람이 불고 무대 위 첫 조명 아래서 가슴 떨리던 그 순간이 아로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은 이제 그를 아끼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긴 얼굴을 가진 배우가 아니었다. 노주현이라는 이름 석재는 시대를 풍미한 외모만큼이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변신의 서사가 담겨 있었다. 1970년대, 지금의 장동건이나 원빈에 비견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멜로드라마의 황태자로 불렸던 그는 TBC의 간판 스타로 한진이와 함께 쌍두마차로 불릴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카메라 앞에서의 그는 늘 완벽했고 스크린 밖의 대중은 그의 눈빛 하나, 미소 하나에 숨을 멈추었다. 하지만 모든 황금기는 끝이 있다. 시대가 변하고 방송 환경이 바뀌며 그의 이름 석자는 점차 과거의 전설이라는 액자 속에 갇혀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노주현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외모에 안주하지 않았고 그 어떤 낙인에도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내면을 갈고 닦고 역할의 폭을 넓혔다. 40대 이후 그는 흔히 높으신 분들의 상징이 되어 품위 있는 중년 남성의 전형을 그려냈다. 김수현 작가의 작품 속 장홍조, 그리고 제3공화국에서의 장도영 역은 단단하고도 절제된 그의 연기력이 진가를 발휘한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진짜 충격은 2000년대에 찾아왔다. 미국 이민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김병욱 PD의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해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과거의 점잖고 우아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하고 단순하며 사랑스러운 아버지 역할. 사람들은 웃었고 동시에 놀랐다. 저 연기를 하는 배우가 정말 노주현이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그 의심은 곧 탄성으로, 찬사로, 열광으로 바뀌었다. 그는 단순히 이미지 변신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체하고 재창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당시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에게 그는 단숨에 핫한 존재가 되었다. 예능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9년 아이돌 스타들과 함께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예능 프로그램 청춘불패에 출연하며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낸다. 젊은 여성 아이돌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며 구수한 입담과 따뜻한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중장년층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독차지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했고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야말로 세대를 초월한 배우였다. 노주현의 또 다른 모습은 그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에서 드러난다. 그는 1980년대부터 애견인으로 이름을 날렸고 특히 셰틀랜드 쉽독과 저먼 셰퍼드를 애지중지했다. 방송에서도 자주 그가 키우던 개들과 함께 출연하며 단순한 취미 이상의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애정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예술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1984년 방영된 호러 드라마 개였다. 이 드라마에서 광견병에 걸린 저먼 셰퍼드가 여름 피서지의 한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는 장면은 당시 시청자들에게 전율을 안겼다. 그런데 그 광기와 슬픔을 오가는 연기를 펼친 셰퍼드가 바로 노주현이 직접 키우던 개였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 개는 독일의 유명 브리더들조차 인정한 품종이었으며 거액의 매입 제의도 많았지만 그는 끝내 가족처럼 키웠다. 이 개의 명령이를 통해 드라마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여름 특집으로 기억된다. 이렇듯 노주현의 삶은 단순한 배우의 길을 걷는 것 이상이었다. 시대를 상징하는 꽃미남 스태서, 중후한 아우라를 지닌 연기자로
그리고 대중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코믹한 시트콤의 주역으로. 그는 늘 새로웠고 또 깊었다. 스크린 너머의 그는 애견인, 농촌의 친구, 문화적 아이콘이었다. 그의 인생과 커리어는 하나의 서사로 완성되기엔 너무나 다채롭고 어느 한 장면도 쉽게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노주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것은 단순한 배우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시대를 풍미한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무게감 있는 중년 연기, 그리고 코믹 시트콤까지 섭렵한 팔방미인의 진면목. 그는 단지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한 장면을 함께 만들어 온 따뜻한 동행자였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 곁에서 웃고 울게 만든 노주현. 이제는 우리도 그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의 깊은 여운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묵묵히 길을 걸어온 그의 여정은 존경받아 마땅하며 그의 땀과 노력, 그리고 눈물은 우리가 함께 품고 안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노주현이라는 사람, 그 이름 석자에 담긴 진심을 이제는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 줄 시간입니다.